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오늘은 코나 하이브리드 시승 후기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기아에서 나오는 니로와 이 현대에서 나오는 코나의 차이점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이 다르고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코나가 니로보다 축간 거리가 100mm, 10cm 정도 짧고 폭이 약 5mm 정도 얘가 좁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이 10cm 가량의 축간 거리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인 남성 175cm의 키에 운전자가 시트 포지션을 잡아놓고 뒷자리에 탑승을 하게 되면 레그룸 공간이 거의 주먹 한 개도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실내는 니로가 코나에 비하면은 수치상으로는 10cm지만 체감상으로는 더 넓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1박 2일 정도 타고 다니면서 느낀 건데 겉모습과 실내 모습 빼고는 거의 승차감이나 소음이나 이런 전체적인 수준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연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는 모던 스페셜 등급이고 현대 스마트 센스, 그리고 ECM 룸미러,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까지 옵션을 추가한 모델로서 개별 소비세 5%로 계산했을 때 약 2,650만원 정도의 차량 가격을 갖고 있어요. 니로보다 약 150만원 정도 이쪽 저쪽으로 코나 하이브리드가 조금 저렴합니다. 일단 앉았을 때의 착좌감은 이 차도 니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차체 높이는 SUV만큼 높진 않아요. 수동 시트인데 이 시트의 포지션 자체가 다른 차보다 살짝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최대한 밑으로 낮춰서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시트를 낮추고 싶지만 낮출 수가 없습니다. 니로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얘가 소형 SUV이지만 SUV의 높이 때문에 그런지 이 운전석에 앉아서 봤을 때의 실내 공간은 답답하거나 좁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굉장히 좀 좁은 느낌이 드는데 운전석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공조기 조작하기에도 편한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시트의 각도나 이런 것들은 여느 기아나 현대차와 동일하게 어느 정도 적정한 시트의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소음과 진동을 보자면 확실히 최근에 나온 차라 그런지 몰라도 뭐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신차 컨디션, 주행거리가 2000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용한 편이에요. 진동은 거의 못 느꼈고요. 니로보다 약간 전기 모터에서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했을 때 엔진음이 살짝 덜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로 출발했다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했을 때 이게 지금 가솔린 엔진이 구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매끄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저속 구간 한 시속 6, 70, 80까지는 상당히 정숙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소음과 진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얘가 205, 65, 16인치 휠 타이어를 끼고 있어요. 차량 무게가 1395kg 정도 됩니다. 뒤 서스펜션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션빔이지만은 얘는 멀티링크예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니로도 그렇고 코나도 그렇고 뒤 서스펜션이 멀티링크인데 최근에 코나 가솔린을 타고 있는 오너가 이 차 뒤에 앉았을 때 느낌 자체가 본인 차보다는 통통거림이 훨씬 적고 이런 방지턱이나 움푹 패인 도로에서 더 부드럽고 매끄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을 뿐이지 무게중심이 아주 많이 높은 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또한 니로처럼 거의 승용 세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 정도 승차감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갈 때 매끄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보통 SUV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방지턱이나 이런 도로의 충격에 굉장히 예민하게 쿵쾅거리는 반응을 보이는데 얘는 확실하게 그런 게 없습니다. 불편함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조향감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에서는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 세단에만 들어가는 R타입 MDPS가 있는데
얘는 C타입 MDPS예요. 그냥 아주 무난합니다. 핸들 자체는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굉장히 불안할 정도로 가볍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운행 모드가 에코 모드라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핸들의 무게도 어느 정도 무거워지는 거를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예민하지도 그렇다고 불편할 정도로 멍청한 핸들링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승용 세단의 조향감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니로와 코나는 기본적으로 6단 DCT 미션과 합산 출력 141마력의 엔진 출력을 갖고 있고 파워트레인은 두 차가 모두 동일합니다. 대신 차 무게가 얘가 약 30kg 정도 가벼운 것 같아요. 딱 그만큼만 아주 살짝 출력이 더 좋은 듯하게 느껴지지만 거의 뭐 체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예요. 드라이브 모드가 기본적인 일반 주행에서는 에코 모드만 있고 그리고 변속 레버를 안쪽으로 당겨버리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에코 모드에서는 당연히 연비 위주기 때문에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RPM을 조정하면서 연비에 최적화된 세팅으로 운전을 하게끔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시원한 주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스포츠 모드로 놓으셔야 돼요. 수동으로 한다고 하시면 패들 시프트를 바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시원하게 가속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연비는 포기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얘는 이제 니로보다는 약간 가볍다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속을 할 때 살짝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80km로 달리고 있지만 이 속도까지는 차의 정숙성은 상당히 괜찮아요. 바람 소리나 하부에서 들리는 소음도 크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무난하고 E급에서는 나름 정숙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70에서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패들 시프트로 지금 가속을 했는데 120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고RPM의 엔진음 자체는 니로보다 약간 조용한 것 같긴 해요. 니로보다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3단에서 RPM을 높게 써도 아주 칼칼한 엔진음은 안 들려요. 패들 시프트로 달릴 때는 출력의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 바람 소리는 좀 들려요. 하부 소음도 16인치라 그런지 몰라도 크게 들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바람 소리만 살짝 들릴 뿐이지 전체적인 소음은 이 소형 SUV 치고는 제일 조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연비는 제가 한 20km밖에 안 타서 약 11.7km per 리터 정도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공회전도 많이 시켰고 거의 뭐 금방 스포츠 모드를 놓고 왔기 때문에 연비가 안 나오는 경우였고 제가 그때 첫날 탔을 때는 연비가 그때도 물론 연비 운전을 안 했지만 연비가 17.3km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정속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18km, 20km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연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타본 니로와 이 코나를 비교를 해보면 실내 디자인과 외관 디자인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준을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 가격이 니로보다 얘가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가량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시원한 가속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엔진음, 고RPM 엔진음이 약간 더 부드럽고 조용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대신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공간이 얘보다 이 뒷좌석 레그룸 자체는 10cm가량 길지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차이가 꽤 있습니다. 얘는 여자분이 타든 남자분이 타든 뒷자리는 좁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실내의 공간 자체는 이 코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혼자 사람을 태울 일이 많이 없다, 그리고 난 코나의 디자인이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코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사람을 어느 정도 태우기도 하고 좀 답답하지 않은 실내 공간을 갖고 싶다, 그리고 뭐 엔진음이나 뭐 가속력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좀 넓은 니로가 좋다 하시면 니로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차의 장단점이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니 참고를 해보시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